아침 단상 257호 정옥성 목사. 잔 칼망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출생 및 사망 시기가 입증된 인물 중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 할머니는 1965년에 90살로 죽은 이승만 슈바이처보다도 무려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프랑스 남부 아르레 상당히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딱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테니스, 사이클링, 수영, 롤러, 스케이팅, 피아노, 오페라 같은 고급 취미 생활을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식사로는 찐 비둘기, 고기나 소고기 요리를 즐겼고 초콜릿을 많이 먹었으며 식후 디저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디저트로는 튀긴 음식과 매운 음식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120살을 훨씬 넘게 살아온 인물이라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1965년에 이제는 사후를 생각해야 될 90세가 넘은 나이가 된 칼망 할머니는 유일한 자식이었던 딸이 일찍이 40도 안 된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손자도 자손을 남기지 못한 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상속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같은 동네에 48살 된 변호사 앙드레 라프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할머니를 가만히 보니 자손은 없는데 괜찮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주택 매매를 계약합니다. 매매 조건이 있었는데 할머니 살아있는 동안에 매달 2,500프랑 한화로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할머니 사후에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양측 모두 만족스럽게 체결했다고 합니다. 법학 지식을 꺼낼 것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칼망은 이미 90살이 넘어서 당장 내일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으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변호사는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넉넉 잡고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많이 남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사가 다 자기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변호사는 몰랐습니다. 잔 칼망 할머니는 이후로도 3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1995년에 78세로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칼망 할머니가 점점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고 속 터져서 죽었다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장장 30년이나 매달 50만 원가량의 금액을 지급하고도 결국 주택을 넘겨받지도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변호사가 사망한 후에 가족들이 매달 2,500프랑씩 계속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주택을 변호사 자손들이 넘겨받았을 때까지 할머니에게 지불한 대금은 부동산 값의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는 100세 시대에
32년 동안 안정적인 주택연금을 매달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변호사의 삶이 우리네 인생살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가 언제 내 마음대로 굴러가던가요?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들과 선택들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갈림길에서 나에게 좀 더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이로움이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이득을 많이 챙기셨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하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또 세워지곤 합니다.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위로하자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혹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달아났던 그 말이 오랑캐 준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축하의 말을 했으나 노인은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혹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얼마 뒤에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 땅에서 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시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자 노인은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혹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로부터 1년 후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인생무상 세옹지마입니다. 인생무상이란 인생이 덧없으며 한 치 앞도 모르게 우리 눈앞에서 모습을 바꾸는 게 인생인데 뭐하러 집착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무상과 세트로 붙어다니는 세옹지마의 뜻을 찾아보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고 나오는데 세상만사 변화가 많아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 때문에 얼굴에 검버섯도 나고 머리칼이 다 빠져서 대머리에다가 배도 부풀어져 간 나이다 되다 보니 순간순간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쉼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고 주어진 시간이나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나 나름 충실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늙은 목사를 또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해 주신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고양이가 왔죠. 약 4개월 전에 도둑고양이가 새끼 한 마리를 우리 집 주택 문간 앞에다가
배달하고 갔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장마철인데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이 고양이를 모셔다가 지금 한 4개월째 잘 기릅니다. 주인을 잘 만났죠. 이놈 형제들은 도둑광이 새끼들이니 이제 다 이제 몇 달 살다가 죽고 또 뭐 교통사고로 죽고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니까 이 고양이는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가 어느 안전이라고 목사님 머리 위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최고의 복이죠. 오늘 아침도 이곳의 날씨는 영상 1도입니다. 어제는 찬소리가 내렸습니다. 참 춥네요. 그러나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정 목사님의 아침 단상을 들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건 저에게 큰 은혜이고 기회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